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연휴는 길고, 푹 쉬었는데, 주시장은, 좀 녹록히, 뭐랄까 해야 될까요? 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급락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 뭐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패닉 세일이 계속 이어졌죠. 예, 9월 한 달 동안 꾸준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선물 역시 마찬가지고 포지셔닝 자체를 좀 매도 포지션으로 좀 잡고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그동안 쌓였던 뭐 악성 매물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 이제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 좀 더 좀 짜증나면서 손절매 치고 나갔을 수도 있죠. 예. 나는 원래 좀 떠나려고 했는데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유 좀 늦었다. 예,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도하는 물량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대면 자동 매도가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가는 부분들이 가격 조정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용 반대 매도가 계속 나가겠죠. 예. 가격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신용이 무서운 게 주식 하다 보면 신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가장 무서운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안 하니까 계속 담보 부족 계속 반대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이 또 나가고 또 그 다음날 더 나가 내일 이제 더 나갑니다. 이러면 내일 아침에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번 주 회복 안 되면 다음 주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수급의 문제인 거죠. 내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약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버슈팅 한다는 이유가 원래 이 정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기관들이 자꾸 끌어올리니까 더 많이 올라오고 지금 언더슈팅 하는 거죠. 원래 이 정도까지 떨어질 기업이 아닌데 그냥 물량이 나오니까 사자 주문은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 돈은 없는데 그 없는 돈 사이에서 뭔가 주식을 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 뭐 삼성 SDI도 기업 가치가 뭐 오늘 하루 만에 5% 이렇게 하락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많이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문을 안 넣게 되는 거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좀 이따가 팔려고 했는데 더 올라가면 팔려고 했는지 아니면 회복하면 팔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갑자기 결정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좀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만 이러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좀 그렇지는 않다. 우선 미국 증시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도 움직임이 조금 둔탁해졌죠. 예,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 역시 241이 이제 무너졌네요. 이건 마이너스 한 7.5%, 코스피도 한 10% 빠졌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좀 현상의 좀 차이점은 과거에는 굉장히 커플링 현상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네. 그다음에 글로벌 뭐 남미 증시라든지 뭐 멕시코 뭐 중미권 아니면 뭐 싱가포르 동남아권 뭐 중국 증시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혀 최근 들어서는 커플링 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완전히 자기 혼자 따로 가고 있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은 유럽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밸런스가 뭐 어떤 링크되어 있다는 예전처럼 뭔가 엮여서 한 줄 타기 가듯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그런 현상을 좀 개별적으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과거에는 뭐 주시장 올라가면 쭉 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쭉 다 떨어지는데도 요즘에는 업종별로 크게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고 크게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있고 주시장은 계속 상승하는데 크게 떨어지는 업종이 있고
주시장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크게 많이 올랐던 업종 있고, 뭐 로봇, 뭐 2차전지, 그러니까 테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돈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금리에 인한 유동성의 움직임,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여기 주시장 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손바꿈을 이루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이쪽은 더 사게 되고 이쪽은 더 팔게 되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올 초에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밸런스 무너뜨렸던 그 힘이 이제 2차전지나 로봇 쪽으로 쏠렸는데, 그쪽마저도 무너지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럼 싼 걸 사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제 다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몇몇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쪽은 그래도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하다, 이제 요런 게 좀 주시장에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요. 과거 뭐 코로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코로나로 이제 다 죽겠네. 맨날 시장가 매도 나오고 반대매도 나오고 한가 나오는데도 플러스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요상하게 신기하게 기관들이 주식을 둔다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이제 좀 진정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빠졌던 애들이 좀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쪽 종목들은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을 좀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쪽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자동차 쪽이 견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 뭐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안 빠졌으니까 내일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오진 않겠죠. 많이 빠진 아이들이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2차전지나 로봇 쪽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쪽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또 꺾어집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또 꺾어져요. 근데 이쪽은 보험 쪽이나 이런 아이들은 추세를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뭐 고배당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실적 증가라든지 뭐 이런 흐름이 삼성 SDI 쪽은 계속 조정이거나 횡보를 한다면 삼성생명 쪽은 정배열을 해서 직전 저점 74,000원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좀 주시장에 좀 웃긴 트렌드예요. 이게 뭐 결국 또 돈의 얘기인 거죠. 예, 결국 얘네들은 샀고 쟤네들은 팔았고, 다음 주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삼성생명을 더 사고 쟤네들은 좀 더 나빠지니까 더 팔고,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 수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내가 뭐 1조 2조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조를 한 번에 삼성생명을 왕창 다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상한가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 간다고 해서 그 주식이 진정한 주가의 움직임은 아니니까 얘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뭐 300억씩 계속 내가 산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라더견이 한 게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한 부분은 사기죠. 잘못됐죠.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이나 하는 방식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내가 산 주식을 더 사는 방법밖에 없죠. 가격을 올리면 내가 산 주식을 더 사야지, 내가 7만원 주고 산 주식을 8만원에 더 사야 됩니다. 그거를 9만원에 더 사고 10만원에 더 사고 20만원에 더 사서 나중에 30만원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을 만드는 거, 시세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동안 주식시장 400년 역사 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일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하냐 합법적으로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 규모가 돈이 커서 기관 투자자들이 펀딩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이 불법적으로 하느냐, 이래서 이제 감옥 가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좋은 기업을 잘 선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추적 매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번외로 그냥 배당을 받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삼성생명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겠죠. 예, 많이 줄 겁니다. SK텔레콤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빠졌지만 다시 지지받고 또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는 이제 지난 9월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난 이후에 또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현상들은 좀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CJ라는 종목이 오늘 10% 많이 빠졌네요.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다가 가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의 가치는 여기서 더 빠질 게 없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인데 이 기업이 버는 돈을 체크를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2조가 나오니까요. 단기 순이익이 5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단순히 비교하면 에코프로가 연간 2조를 못 버는데 지금 20조 30조 가 있는데, 이 기업은 연간 2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2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상장 기업들을 계속 상장만 시키면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상장시키면 CJ 가치가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런 대기업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이미 부자고 굳이 CJ 오너나 삼성 오너나 대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지주사들은 GS라든지 SK라든지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예, 그래서 대기업 지주사들은 주가 장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들만의 그냥 움직임으로 그냥 가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거나 기업 오너들이 지분 구조에서 어떤 지배권을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지, 주가 부양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많이 사서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들도 답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시장은 지금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으나 우리 증시는 좀 과도하게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우리 증시도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테크니컬하게는 좀 안 좋긴 하죠. 지금 240일이 일시적으로 2600을 찍고 2400까지 200포인트가 거의 10%가 그냥 지난 8, 9월에 빠져버렸습니다. 2차 전지 피크 찍고 로봇 테마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956 찍고 딱 2차 전지 고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망가뜨렸습니다. 에코프로 BM 망가뜨리면서. 근데 얘네들은 거의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그냥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에코프로가 58만원 찍고, 에코프로 BM이 58만원 찍고 지금 23만원 59% 빠졌고요. 에코프로가 153만원 찍고 82만원 46% 빠졌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빠졌죠.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시장이 좀 왜곡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올라간 것도 정상이 아니었고요. 지금 떨어지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주시장에 코로나 이후에 마치 뭔가 휴유증 같은 변이 같은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나도 넘쳐나던 유동성들이 그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주시장이 붕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나오면서 주식 동학개미, 사학개미, 온통 일학개미 기사화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신용, 집담대출, 빚투자가 막 들끓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싹 거품이 걷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돈이 완전 씨가 말라버렸죠. 왜? 금리를 쫙 올려버리니까, 미국도 한국도.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금리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트렌드 현상 자체가 이제 시장이라니 싼데 저가 리폼 온통 뭔가 돈 흥청만 쓰던 시대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건 이제 인식이 되었고, 그게 이제 주시장에서 올 초에 나온 현상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되는 놈만 찍어서 패자, 한 놈만 패자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아이들만 특수하게 주가가 좀 비이상적으로 17,000원짜리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10배, 20배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기관들이랑 외국인이나 헤지펀드 매니저들, 약간 투기꾼들이 이쪽에서 돈을 왕창 벌고 주식을 다 팔고 이제 떠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수급이 없는 거죠. 예, 이제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때 한번 올라섰다가 망했고, 이제 2차 전지 로봇도 한번 했다가 망했고, 이제 뭔가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식들도 다 망가져 있고, 얘를 팔아서 저걸 사봤자, 얘 팔아봤자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팔면 뭐해? 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냥 고배당주, 배당이나 받는 주식들이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주시장은 좀 굉장히 정체가 되는, 굉장히 좀 암흑기로 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저도 그동안 2차 전지 쪽 올라갈 때 살 주식이 없는데 저쪽이 자꾸 올라가고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쪽이 끝나버리면 이제 나머지 주식들도 이제 살 주식이 없는 거죠. 그나마 연말까지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고배당 붐이 올 수가 있는데, 고배당주도 뭔가 이 센세이션하게 이 주식들이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류의 주식은 아니거든요.
뭐 끽해봤자 20-30%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 뭐 받다가 뭐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양상.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늘 코스닥도 그렇고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박스 장세입니다. 박스 안에서 가둬놓고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정한 가장 큰 핵심적인 세력들은 증권사들입니다. 왜? 가둬두고 이 박스에 가둬두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팔고 하게 하면 계속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수수료가 낮든 비싸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증권사는 굶어 죽으니까. 부동산 지금 중개업소들이 다 지금 뭐 거의 폐업 신고를 하고 사라지고 있죠. 왜? 부동산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거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뭐 우리나라의 한 뭐 3분의 1도 안 되겠죠.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많이 사라졌죠. 지금 주변에 뭐 증권사 객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뭐 객장에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아예 없습니다. 사람도 없는 객장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증권사 창구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다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메인 센터, 이제 전부 컴퓨터만, 서버만 가득 찬 여의도 증권가, 뭐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 많겠죠. 근데 또 유튜버가 활동하게 되면서 기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설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증권 산업 자체가 좀 약간 사양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대신에 계속 헤징 펀드라든지 뭐 다양한 기금을 이용해서 운용 수익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도 좀 변화를 이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주시장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금리에 의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현상을 보고 기자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때일 뿐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과정들이 늘 반복되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또 다시 또 괜찮아지고 또 비성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그냥 늘 그래왔어요. 과열됐다가 소강됐다가 과열됐다가.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생기는 거죠.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돌리면 자전거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 굴러가는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서버립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계속 필요하고 그 변화의 그 핵심에는 결국 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개입을 하고요. 잘 되면 또 진정을 시키고 냉각수 효과, 물을 뿌리기도 하고 다시 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과거에처럼 뭐 너무 이상하게 급등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냉정하게 주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패닉셀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넉놓고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하죠. 항상 주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과정을 좀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뭐 100%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현금을 20%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조금 나빠지면 또 30% 현금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예.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제 팔았던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게 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놨다. 좀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중국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도 급등하면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떨어지면 또 조금씩 기간을 두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매수를 한다고 해서 왕창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도 오늘 조금 사고 다음 주 한 번 더 봅니다. 다음 주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조금 삽니다. 그 다음 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그러면 좀 다른 종목으로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으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조금 샀다. 그러면 다음 주 좀 지켜봤는데 여기서 10% 더 빠진 거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0% 빠진 걸 좀 더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10% 더 빠진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0%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마이너스 10%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10%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수익으로 그 다음날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산날부터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강보합권 뭐 5% 10%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은 수익이 안 나있겠죠. 마이너스 5% 10%에서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걔네도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중에 좀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만들어놨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던 현금을 가지고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다시 20% 됐을 때 또 5% 정도 10%더 사면,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권이 되고 현금돼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이라는 곳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오로지 고배당주만 또 사도 안 되고, 적절한 그 밸런스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끝나서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네요. 대신에 항상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은 일이 또 오는 거죠. 슬픈 일이 있어야지, 슬픔이 있어야지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눈물을 흘려봐야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시장은 그런 곳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